안녕하세요. 상크 유자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소방공채 난자 준비 중인 지금 직장인 수험생입니다. 지금 직장인이시고요.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고 국어 한국사는 자신이 있고 와 그래도 국어랑 한국사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히셨네요. 수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조금씩 큰 그림이 보이고 있고 영어는 왠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목 한다고 전혀 손을 안 대기도 하고 아무래도 직장인 분이시니까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과목은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기가 싫은 건지 어쩌면 영어가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다른 과목을 최선을 다해서 무마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반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생분들이나 주위에서 영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영어를 먼저 잡고 시작해라. 이런 조언을 듣고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도 이제 영어 강사지만 영어를 처음부터 잡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처럼 이게 뭐 영어 과외 학원이 있으면은 과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대형 학원과 다르게 옆에서 직접 잡아주고 관리해주고 피드백을 제공하니까 그건 가능하겠지만 근데 일반적인 인강을 듣고서 영어를 초반에 집중해서 영어를 잡는다? 그게 만약 가능하면 지금 영어 못하시는 분들 다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스타 강사의 강의를 다 1년 동안 다 강의를 다 들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영어를 좀 어느 정도 잡고 시작하다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영어를 잡으면 괜찮은데 영어를 못 잡고 또 다른 과목들 다 밀려요. 그래서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구독자 분처럼 다른 과목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목 그래도 영어보다는 그래도 좀 하면은 잡히거든요. 어. 그리고 영어는 한 번에 뭐 잡는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일반 수험생들 중에서 이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복해서 한번 볼게요. 경성시 수능 영어 단어장만 보는데 너무 지겨워서 바꾸고 싶은데 다른 수능 영어 단어장을 바꾸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니요. 수능 단어장은 기초 단어인데 앞으로 독해나 뭐 문법이나 어휘에서 계속 많이 쓰일 거예요. 그냥 아주 기본이 되는 단어장인데 이거는 하나만 제대로 보세요. 뭐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 단어장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모든 지문에서 수능 영단을 계속 쓰여요. 그래서 수능 단어는요, 저는 한 개만 계속 보시대요. 어느 단어 정도 상관없어요. 한 3회독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1회독은 본인이 외울 수 있는 어휘 개수를 정하셔서 외우셔도 되고요. 그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뭐 시간으로 정해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회독 때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은요, 못 외우면은 그냥 누르라도 보세요. 왜냐면 저도 수험 경험상 어떠한 단어를 단어치에서 봤다고 해서 다음에 그 단어를 다른 집에서 본다 해서 생각 바로 안 나거든요. 한 세네 번은 계속 여러 집에서 봐야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회독 할 때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서 눈으로 자주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2회독부터는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외워지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2에서 3회독. 이때는 만약 잘 외우신다고 하면은 어휘 개수 늘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3회독 끝나면은 수능 단어점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안 봐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독해를 풀 때 모르는 독해형 어휘들을 다 독해 노트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에 또 정리하면 다 수능원에 다 또 겹쳐요. 그래서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능 단어장은 하나만 보되 한 3회독 정도는 그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계산 볼게요. 아니, 독해 문제집이나 구문 문제집에 있는 모르는 단어와 단어를 모아서 외울까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독해 노트. 일단 저는 하나 보기 시작한 거는 3회독까지 꾸준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은 계속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영어 하프 풀 때, 진짜 하프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하프는 여러분들이 어휘, 문법, 구문, 독해가 충분히 연습되고 나서 그때 하프로 들어가세요. 그 전에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면 어휘, 문법, 구문, 유형의 독해가 제대로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섞인 문제 풀어보면은 얘네들
제대로 연습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섞기 문제 풀어보니까 섞여요. 정확히 말하면 하프는 이런 학생들은 도움이 돼요. 이런 연습이 충분히 되고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하루에 10문제 간단히 풀어보고 싶다. 이런 수험생들은 부담이 없죠. 근데 아직 문제를 풀 단계가 아닌 수험생들이 괜히 하프를 풀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이런 유형별 연습이 전혀 단계별로 안 된 상태에서 섞여요. 또 무엇보다요. 우리는 20문제 싸움이에요, 여러분. 10문제 싸움이 아니에요. 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돼가지고 영어를 줄이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 10문제 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푸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프보다는 그 전에 동영 모의고사 차라리 20문제니까 이게 이런 연습이 아주 필요하고요. 그 전에 연도별 기출. 영어는 유형별이 아니라 연도별, 시행처별로 기출을 풀어야 합니다. 소방이시면은 기출이 답이다. 소방 영어편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왜 기출 풀어야 되냐면 포인트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거 남성 소방 수험생들 되면 기출이 답이다. 경찰 영어편까지 추천드립니다. 경찰 영어가 더 어렵죠. 근데 여성 소방 수험생들은 적게 뽑고 소방 영어편 좀 나와야 되니까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영어편. 우리는 20문제를 섞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최우선이에요. 이걸 다 풀고 나서 20문제 푸는 연습이 충분히 됐으면 그 다음 동영. 그래서 하프는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대신 하프는 이런 분들 풀어도 돼요. 어휘, 문법, 구문 독해가 오늘 잡혀가지고 그냥 조금씩 감 유지한 차원에서 풀어보시다. 그때 들어가는 거죠.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어 하프 풀 때 시간을 정하고 풀어서 해석 대충 해서 푸는데 이게 뭐냐면 아직 시간을 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요 연습들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이런 거나 요런 데서 시간 배분이 되는 거예요. 자, 해석 대충 하면서 이게 감독해요. 자,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추후에 여기 보시면요. 상큼주제TV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첫 번째, 공무원, 경찰, 소방, 전과목 444 학습법. 요거 한번 꼭 참고해보세요. 제 학교생들 배출했던 방법이고요. 전과목 공부한 방법. 두 번째,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독학커리. 요거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20문제 푸는 연습할 때는요. 요거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푸는 요령 체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독학커리에서 나온 교재들입니다. 각각 활용 방법들 다루고 있어요.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은 독해를 하기 전에 독해는 결국 우리 수업인데 문장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습니다. 아직 이게 잘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어휘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소방 준비하시니까 수능 어휘 외우고 나중에 공무원 어휘도 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법은요. 기초 문법이 제대로 안 잡힌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저 인강 들었는데요. 인강에서 다룬 기초 문법은 양이 적어요. 그래서 중앙연법 3.8페이지 3학년 요거 상당히 좋습니다. 풀어보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게 약한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휘랑 그리고 기초 문법을 공부하고 나서 그럼 어휘랑 문법이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휘, 그 다음 문법, 구분. 그러면 이 구분 독해에서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분 독해 연습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야지 이제 유형별 독해 문장을 읽을 수 있어요. 어휘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공무원 어휘 들어갈 거고, 문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복습할 거고, 구문은 이제 약간 양을 줄일 거고, 여기에 이제 유형별 독해. 시중에서 제일 잘 나온 교재는
자의 스토리. 수능에서는 1이죠.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문장 구조 분석. 상당히 잘 나와있어요. 독학이 가능하죠.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제 여기서 이제 실력이 팍 오릅니다. 왜냐면 이제 다 겹쳐요. 독해 연습을 하더라도 독해 안에 문장 안에 어휘가 있을까? 이 어휘랑 겹치고, 독해 문장 안에 문법이 있을까? 이 문법과 겹치고, 독해 안에 구문이 있을까? 이 구문과 겹치죠.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 뭐 추후에 영어 연도별 기출 다 풀었어요. 그럼 소방 영어는 제가 할 때는 경찰 영어 기출에서 풀어도 충분히 9점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풀어서 더 풀고 싶다. 그때는 동영 모의고사 20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10문제랑 아예 시간 배분이 달라요. 그리고 이걸 다 풀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하프 풀면요, 아직 문장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어설프게 감독해를 해요. 감독해를 하면은 쉬운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어려지면 그때 해석이 안 돼요. 대다수가 독해를 시켜보면 다 감독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차근차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계별로. 남들이 막 하프한다고 해서 막 하프 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복습할 때 하나씩 해석해보면 막히게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아직 저는 단계별로 연습이 안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설지 보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단어만 모아서 미리 보고 해설지 안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영어 해석이 막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단계별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습할 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다 보니 어쩌면 조금이라도 더 편한 공부를 함으로써 의독성 회피하는 게 아닌가. 또 두 번째 문제는 소방 강사분들의 커리가 너무 많아요. 소방 영어가 경찰과 공무원 영어에서 쉬운데,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은 저희처럼 그냥 딱 단계별로 빠진 거 없이 그냥 할 것만 하면 되거든요. 한 교재를 풀더라도 직접 풀어보고 틀려보고 정리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과정이 많으면 뭐가 문제냐면 잘하는 학생들은 괜찮아요. 사실 소방서에서 사실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과정이 많다 하더라도 자신이 필요한 과정만 선별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냥 일반 수험생들이에요. 그냥 그 과정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한 단계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음에 과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 과정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이해 암기 안 돼 있고, 뭐가 약점인지도 모르고, 왜? 강의만 많이 들었으니까. 진짜 영어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영어라는 과목이 인강에 들어가지고 단서의 퀄리티에 따른다고 할게요. 그래서 점수 잘 나온다고 할게요. 그럼 누가 영어를 못하겠어요? 다들 프리패스 있고 다들 스타 강사 강의 듣고 있는데요. 영어는요, 언어라서 처음에는 기반이 안 잡힐 때 당연히 강의 들어야죠. 근데 어느 정도 기반 잡히면요, 직접 푸셔야 합니다. 직접. 그럼 소방 영어는 4개월에서 5개월은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직접 풀지 않고 계속 인강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약점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고, 그러면 자신보다 지금 어려운 과정을 계속 따라가기만 하니까 푼 건 많은데 테스트해보면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강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에 믿어야 할 것은 이 파트는 중요하다, 이 파트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믿으세요. 그게 전문가니까. 근데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상술. 보통 강사분들은 강의 퀄리티를 쫙 다 늘어놓고 다 본인 강의 들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 강의만 들으면 언제 공부해요? 줄여줘야죠. 여러분들이 5과목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과목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줄여줘야 되는데, 영어 강사분들 OT를 보면은 이게 지금 장사를 하는 건지, 학생들이 지금 미래가 달려있는데 강의를 쫙 늘어놓고 다 들으래요. 그럼 공부를 언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들으세요. 그리고 초반에 강사분들도, 영어 강사분들의 이제 또 다른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영어를 잘하세요. 다들 영어 연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우리 수험생들 눈높이 잘 못 맞춰요.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험생분들은 절실하니까 강사분들의 컬이나 과정을 다 믿어요. 그냥 따라가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소방수험생들 다 공통적인 문제예요. 다 강의를 듣고 있으나 점수가 안 나온다. 그냥 간단해요. 본인 과정보다 어려운 과정을 듣고 있는 거고요. 너무 많아요, 과정이.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교재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를 통해서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당연히 틀리죠. 근데 그걸 통해서 자신 실력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상수를 믿지 마세요. 자, 볼게요. 해설지 보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단어만 모아서 미리 보고 해설지 안 보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 지금 아직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추후에 기초 문법 공부하시고 구분 놓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어 해석이 막히고 복습을 할 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다 보니 어쩌면 조금이라도 더 편한 공부를 함으로써 의도성 회피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영어는 초반에 좀 천천히 시간 잡고서 단계별로 연습하면은 충분히 고점 나옵니다. 소방수험생들 두 분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강 주구장창 듣는 학생들 점수 안 나와요. 두 번째, 처음에는 인강 듣되 나중에 직접 풀어보는 학생들, 그분들이 이제 합격합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갔을 때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암기하고 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타과목은 제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타과목 하면 돼요. 왜냐면 이미 강의도 너무 잘 나와있고 타과목은 암기 쪽이 강하니까요. 유독 영어는 안 되는 이유도 뭐냐면요. 영어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언어라서 우리가 직접 풀어보고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무슨 단계부터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메일은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메일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요거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독학커리 6개월은 예, 공무원이고요. 그중에서 앞에 4개월은 경찰, 소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메일에 나와 있는 규제들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